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요? 경찰서 민원실, 오래된 시계만이 똑딱하고 울리고 있었다. 경찰은 두툼한 파일을 내게 밀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. 23년 전 실종된 자제분 본인이 맞다며 찾아왔습니다. 나는 굳어버린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. 누렇게 변색된 어린 시절 사진. 그리고 이제는 낯선 성인이 되어 나타난 그 아이.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?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. 하지만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.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. 특이하다니요?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거나 감정적이지도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. 경찰은 메모를 읽었다. 확인하고 싶다면 절 시험해 보시죠.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. 내가 정말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맞을까? 23년 동안 찾지 못한 아들. 그 안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? 그렇게 기묘한 재회가 시작되었다.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르는 길. 그는 내 옆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. 무뚝뚝한 것도 아닌, 하지만 친근함도 없는 묘한 거리감. 아들은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공간을 천천히 훑었다.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.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. 혼자 산 지 오래라서 그냥 좀 그래.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. 주섬주섬 짐을 내려놓는 모습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훈련받은 사람처럼 날카롭게 관찰하는 눈빛이 있었다. 왜 이제야 온 거지? 내 질문에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다. 그리고 작게 말했다.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막힌 적이 많았어요. 그 답은 너무 애매했고 동시에 너무 무거웠다. 내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다. 그래서 나는 제안했다. 3일 동안만 같이 있어보자.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. 아들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.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. 그 한마디에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아들이 먼저 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시험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이 아이는 시험받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다.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깨진 컵을 식탁 아래에 두었다.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얄팍한 테스트였다. 아들은 식탁을 지나가다 멈추더니 잠시 시근거리는 듯 숨을 들이켰다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찾았다. 나는 모른 척 물었다. 그걸 왜 내가 치우냐? 아들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. 아버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.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. 마치 어려서부터 해오던 일처럼.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. 어릴 때도 이런 컵 회의실에 있었어요.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. 그 컵은 한성그룹 회장실 전용 디자인. 일반 직원도 쉽게 볼 수 없는 물건이었다. 정말로 어릴 적에 나와 그곳에 있었던 기억을 하는 걸까? 아니면 우연히 비슷한 모양을 떠올렸을 뿐일까? 아들은 컵 조각을 조심스레 모아버리더니 작게 중얼거렸다.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.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. 내 어린 아들이 늘 하던 말이었다. 내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. 이번 시험은 조금 더 강하게 가보기로 했다. 지갑을 숨겨놓고 아들에게 말했다. 혹시 내가 가져간 건 아니지? 아들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금세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다. 또 그러시네요. 뭐가? 어릴 때도 그랬어요.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심하셨죠?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. 그 기억은 아주 오래전 나조차 지워버린 장면이었다. 귀한 만년필이 사라졌을 때 나는 어린 아들에게 의심을 돌렸었다. 나중에 서랍에서 찾았지만 아이에게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날. 아들은 내 방을 뒤지다 손을 긁혔다. 지갑 찾으려고요. 이번엔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. 그 손등에 얇은 상처를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. 이 아이는 의심받을 때마다 항상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. 그리고 또 하나. 아들은 내 방에 있던 이상한 문서들, 즉 회장단 보고서, 초안, 기밀 계약 문서 등을 봤을 것이다. 그럼에도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.
마치 당신이 숨기는 것이 있다 해도 괜찮다는 듯 조심스러웠다. 그 신중함은 너무 닮아 있었다. 내 아내의 성격과도 나의 습관과도. 셋째 날 나는 정면으로 물었다. 그래, 내가 진짜라면 대답해봐. 왜 이제야 돌아온 거냐? 아들은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맞잡았다. 말을 꺼내기까지 3분은 걸린 것 같았다. 그리고 작게 말했다. 저 사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오려고 했어요.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.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회장이라는 신분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었다. 그러나 그때도 찾지 못했다. 왜 오지 못했는데? 아들의 입술이 떨렸다. 저를 키우던 사람이,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. 위험한 사람? 나는 단 한 번도 가정에 손찌검한 적 없었다. 하지만 기업 세계에서 회장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경쟁과 음해를 의미한다. 그 소문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? 아들은 말했다.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.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. 그 말은 아버지를 믿고 싶었다라는 절박한 마음의 고백처럼 들렸다.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.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.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온 내 아들이었다.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. 모르는 번호. 받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퍼부었다. 그애 절대 믿지 마. 그놈은 문제아야. 아들을 키웠다던 남자였다. 나는 조용히 녹음을 켰다. 남자의 말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. 국가지원금? 그거 덕 봤지? 친부 찾으면 끊기니까 막은 거야. 내가 그렇게 큰 회사 회장인지도 몰랐고. 순간 숨이 턱 막혔다. 아들을 이용해온 남자. 아들의 삶을 지배한 인간.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. 잘 듣고 있어라.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. 나는 한성그룹 회장이다. 상대방은 그대로 얼어붙었다. 내가 방금 한 말 모두 녹음됐다. 아들에게 다시 손 떼면 넌 평생 햇빛 못 본다.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의 피가 시원하게 식어내리는 느낌이었다. 그리고 결심했다.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. 아들은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. 그것들은 한성그룹 회장단 전용 문서들. 숨길 수 없게 되었다. 나는 조용히 말했다. 그래. 사실 나는 대기업 회장이다. 아들은 생각보다 놀라지 않았다. 오히려 차분히 말했다. 어릴 때 회의실에 데려가신 적 있었어요. 그 냄새, 그 풍경 잊을 수가 없어요. 나는 멍해졌다. 그 작은 기억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아이도 23년을 견디고 버텼던 걸까? 미안하다. 내가 입을 열었다. 아버지라는 이유로 널 지키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다.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. 전 그냥 돌아오고 싶었어요. 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.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껴안았다. 그리고 깨달았다. 이 아이는 시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. 며칠 뒤 우리는 구청을 찾아 친자관계 정정 서류를 제출했다.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다. 부자관계 확인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구청을 나오는 길에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아버지 회사 일도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?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. 천천히 하자. 우린 아직 해야 할 게 많아. 잃어버린 시간부터 하나씩. 그날 저녁 우리는 작고 소박한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밥상을 마주했다. 서툴지만 따뜻한 시간.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.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. 내 아들을, 내 가족을.